열심히 하는 것은 언제나 옳을까요?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자장과 자아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공자가 답했습니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아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자장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자공이 되물었습니다. 공자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더 하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논어에 실제로 기록된 균형에 관한 6가지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떠도는 가짜 명언이 아니라 논어 원문에 실린 말씀만 담았습니다. 무엇이든 과하게 애쓰다 지친 분이라면 특히 도움이 되실 이야기입니다. 차분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공자는 극단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순간 사람은 판단을 잃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우리는 부족한 것만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늘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넘치는 것도 똑같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지나친 걱정은 판단을 흐리고 지나친 친절은 부담이 됩니다. 지나친 열심은 몸을 상하게 하고 지나친 절약은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좋은 것도 정도를 넘으면 해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 하느냐가 아니라 알맞은가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지나치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덜어내야 좋아지는 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자란 것은 채우면 되지만 지나친 것은 스스로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 지나침도 모자람과 같습니다. 두 번째, 공자의 제자 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의 쓰임에는 조화가 귀하다. 규칙만 앞세우면 사람이 숨막히고 조화만 좇으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와 조화, 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원칙을 지키되 사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엄격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오지 않고 너무 무른 사람은 결국 존중받지 못합니다. 규칙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규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조화입니다. 따뜻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오래 신뢰받습니다. 그 균형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르침, 원칙을 지키되 사람을 잃지 마세요. 세 번째, 공자는 사람의 균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탕이 겉모습을 이기면 거칠고 겉모습이 바탕을 이기면 거칠애가 된다. 겉과 속이 조화를 이룬 뒤에야 군자다. 문질빈빈. 안과 밖이 함께 빛나는 상태입니다. 실력만 있고 태도가 거칠면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태도만 좋고 알맹이가 없으면 곧 미천이 드러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력을 쌓는 만큼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듬어야 합니다. 그 둘이 맞물릴 때 비로소 신뢰가 생깁니다. 겉을 다듬는 일은 허영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속을 채우는 일은 지루해 보여도 결국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르침, 속과 겉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네 번째, 공자는 감정에도 균형을 말했습니다. 즐거워하되 지나치지 않고 슬퍼하되 상하지 않는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되 그 감정에 삼켜지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지나친 기쁨은 방심을 부르고 지나친 슬픔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다릅니다. 충분히 느끼되 돌아올 자리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감정을 다루는 어른의 태도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참는 사람은 언젠가 크게 터집니다. 충분히 느끼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오히려 담담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가르침, 느끼되 휩쓸리지 마세요. 다섯 번째, 공자는 사람 사이의 균형도 짚었습니다. 군자는 긍지를 지키되 다투지 않고 어울리되 무리 짓지 않는다. 자기 중심은 있지만
그것으로 남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편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둘 중 하나로 기웁니다. 고집을 부리며 부딪히거나 무리에 휩쓸려 자기를 잃거나. 공자가 말한 균형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혼자 서 있되, 고립되지 않는 것, 함께 있되, 물들지 않는 것, 편을 만들면 잠시 든든하지만 시야는 그만큼 좁아집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그래서 5번째 가르침. 중심은 지키되 편은 만들지 마세요. 6번째,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군자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도 절대 안 되는 것도 없다. 다만 의로움을 따를 뿐이다. 고정된 답을 정해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나서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물러서야 합니다.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옳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중용의 진짜 의미입니다. 중용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가장 알맞은 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옳은 답도 달라집니다. 그것을 아는 유연함이 고집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르침. 정답을 고집하지 말고 옳음을 따르세요. 우리는 늘 더 하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많이. 그러나 공자는 2500년 전에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넘치는 것도 모자란 것만큼 문제라고. 지금 지쳐있다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나쳐서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할지보다 어디서 멈출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쉬는 것도 멈추는 것도 실력입니다. 오늘의 6가지 가르침을 정리합니다. 하나, 지나침도 모자람과 같습니다. 둘, 원칙을 지키되 사람을 잃지 마세요. 셋, 속과 겉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넷, 느끼되 휩쓸리지 마세요. 다섯, 중심은 지키되 편은 만들지 마세요. 여섯, 정답을 고집하지 말고 옳음을 따르세요. 공자가 평생 강조한 것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이었습니다. 더 하는 것이 늘 답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지나치게 애쓰고 있는 것 하나를 덜어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고전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